네, 안녕하세요. 파트너 H였습니다. 어, 지금 뭐 방송을 시작도 안 했는데 좋아요 숫자가 8분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일단은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잠깐 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나라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판인데요.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은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뭐 퇴근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방송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들이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느낌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은경이 출입명부 QR 체크인을 중단을 검토하겠다. 지금 거의 명부 체크인은 거의 이제 중단이 확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찌님 안녕하세요. 중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거 QR 체크인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필 지금 왜 이제 와서 QR 체크인을 중단을 검토하느냐 이게 사실 좀 문제죠. 근데 이 QR 체크인이 얘네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QR 체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투표장에 몇 명이 왔는지를 정확히 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이 수단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만 집계를 해요. 사전투표장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만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버에서 거꾸로 알려줘요. 거꾸로 각급 이 투표소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정은경이 이번에 이 QR 체크인이 만약에 이 QR 체크인이 선거 때 있으면 투표장에 들어갈 때 이 QR 체크인을 하고 나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체크인을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몇 명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애초에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 투표한 사람들이 숫자가 뭐 사전투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 QR 체크인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뭐 부정선거를 밝히는 측에서 이제 명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QR 체크인을 하게 되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만든 그 명부하고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QR 체크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거인 명부가 따로 하나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명부가 있게 되면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이 실제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명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거철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이 QR 체크인을 중단을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 중단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며칠부터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QR 체크인 안 한대요. QR 체크인을 중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더 많이 늘어나면 QR 체크인 다시 대선 끝나면 또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중단이 되면서 사전 선거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부정선거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 사전투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냐? 그래서 사전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요청도 거부가 됐었던 이유가 있어요. CCTV를 전부 다 사진으로 가렸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신문지로 가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전투표
투표를 정말 몇 명이 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성,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이 부천시 신중동을 보면 나옵니다. 이게 4.7초마다 한 명꼴로 사전투표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네스 기록 수준이다. 이게 아시아투데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중동에서 18,210명이 이제 투표를 해요. 여기는 이제 부천시 소통마당이라는 공간인데, 이거는 제가 3D로도 다 구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예전 제 영상 중에서 한번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잠시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영상들 같은 거를 한번 소개를 잠깐 시켜드려 볼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인기 업로드에서 이제 사전투표 신중동 투표소에 인쇄기가 23대 있었고 기표대가 30대 있었다. 이런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사전투표를 부천시 신중동에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지난 총선 때는 여기가 신중동이 3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이 3개였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도 3개였어요. 근데 이 3개의 동이 1개의 동, 부천시 신중동으로 합산이 되면서 한 곳에서만 투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군데에서 나눠먹기 했을 만큼의 그 표가 이 부천시 신중동 한 군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18,210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이 18,210명이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산술적으로 4.7초 6시부터 12시까지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4.7초마다 계속해서 12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틀 동안 4.7초마다 따박따박 늘 수 있느냐,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조금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아침 일찍이라든가 이런 시간대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끝나는 5시부터 6시, 여기 보시게 되면 11일 날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1.8초마다 한 명씩 투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곳에서 그렇게 몰리는데 그렇게 많은 병목 구간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기가 25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들어갈 수 있는 투표장에 공간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사실상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뭐가 좀 잘못 눌러가지고, 그 공간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부천시 신중동의 공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부천시 신중동에서 일어났던 강의라든가, 그리고 여러 공간들을 하나씩 제가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해서 이곳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테이블 개수 몇 개, 그다음에 강단 한 4m, 뒤에 남는 공간 한 4m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95평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단이나 이런 곳에다는 투표지 발급대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쪽은 제가 봤을 때 관내 사전 투표소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공간이 나눠져요. 공간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합산을 해서 이 기표대를 30대를 놔야 되고 투표지 발급대를 25대를 놔야 되는데 23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관내 사전 투표소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짓거린 거죠, 사실. 사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를 해서 그냥
공장처럼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하면 이게 투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그게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니들이 시연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런 시연도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의 숫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카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QR 체크인부터 막아버려가지고 혹시나 이 QR 체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정은경 씨가 그렇게 진행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는 정확히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시도를 지금 없애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공무원 11만 명이 대선 투개표를 안 한다. 집단 거부, 또 무슨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예요. 이 전공노는 민노총 산하 노조단체입니다. 그럼 민노총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노총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뭐 재검표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뭔가 집회를 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무원 노조, 전공노에서 지금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고 이 11만 명의 대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 11만 명들이 뭐 사인을 했는지 아무튼 이제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투개표 업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지난 4.15 총선 때 나왔던 중국인 개표원들이 이번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작년 2018년도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법을 개정을 해서 중국인들도 개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장에 들어와가지고 개표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 개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100장 뭉치 한 장씩 그냥 뭐 개표하는 데다 그냥 갖다 놔라. 이러면 어떤 공간에서 이 당일 투표용지라든가 잔여 투표용지를 그냥 100장 단위로 한 장씩 갖고 와가지고 그냥 갖다 놔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공노, 이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이 11만 명이 전부 다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든 그 시스템적으로 이 QR 체크인 중단하고 개표할 때 공무원들이 안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파업을 선언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중국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외주 업체들을 불러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투표를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11일 날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6시 이후에 투표하는 선거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본회의도 제가 봤을 때 통과된 걸로 아는데 결국에 그러면은 이 투표를 오후 6시까지 해서 본투표로 해서 끝났는데 확진자는 6시부터 7시까지, 7시 30분까지 또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아니면 당일 투표 시간을 늘리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투표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한쪽에서는 개표 준비를 하고 있어. 그 개표 준비를 하면서 한쪽에는 이제 개표를 시작을 하는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해서 그 끝난 투표용지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투표용지들이 제대로 된 투표용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필요한 표를 계속해서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표를 하면서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본회의가 통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할 때에도 이 참관인들이
이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들이 도착을 하고 나서 이 투표함에 대한 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님, 공무원들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써야죠. 왜 중국 사람들을 쓰나요? 이것부터 막아야죠. 네,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이제 뭐 이런 기사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층에서 지금 3배가 많다라는 기사를 때렸어요. TV조선 여론조사예요. TV조선. 그러니까 이 TV조선들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부정선거와 한 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힘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러니까 이놈들도 같은 편이라고 저는 봐요. 국힘당 놈들도. 이게 뭐 동조자죠. 어떻게 보면 동조자기 때문에 이걸 뭐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TV조선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른 언론기관에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TV조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지지차에서 3배가 많다. 3배가 많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난 4.15 총선은 63대 36이었어요. 2배가 많죠. 2배가 많은데 이번엔 3배가 많다는 거예요. 25대 75. 뭐 이런 비율로 나오겠다. 이런 거예요. 사전투표를 까면 이재명 표가 75. 그다음에 누구야? 윤석열 후보의 표가 25. 이 비율로 지금 맞추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웃깁니다. 지현주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를 안 하면 도와주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표 활동 해보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중국 사람 쓰는 건 좀 웃긴 거죠. 참.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이제 83%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거 뭐 헤럴드 경제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전부 다 이걸 뭐 음모론으로 해서 맞춰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투표율이 83%가 정말로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사전 투표할 거를 27.4%.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26.6%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때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인데 아직 이제 뭐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좀 원하고 있는 투표율은 한 27% 이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뭐 조사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계산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사전투표 27%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또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시에서 7시 30분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거.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뭐 자기네들이 필요한 표를 마음껏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영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그러실 텐데 이거는 이제 월터 이웨인 교수의 이 뭐라고 볼까요?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표가 이제 뭐 부정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한 150만 표 정도가 이제 사기표였다. 근데 그 중에서 112만 2,169표가 manufactured 되었다. 이 manufactured 되었다는 게 이제 논문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manufactured 표는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 제조된 표인데요. 그게 이제 이 manufactured 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기표가 되지 않았던 뭐 무효표라든가 이런 표들, 기권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110몇만 표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36만 9,379표가 훔쳐져 왔다. 이제 다른 정당에서 리딩 정당으로 훔쳐왔던 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뭐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36만 9천 표.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유튜브 측에서는 수백만 표 정도가 좀 뭐 부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63세 36으로 만들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해운대구 갑 같은 경우 하태경 표가 700장이 연속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번 아니 하태경이 아니죠. 1번 민주당 후보가 700장이 연속으로 나오고, 하태경 후보 표가 400장 연속으로 나오고, 그 63대 36의 그 비율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 놓을 때 그냥 너무 1번 표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2번 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다 집어넣는 그런 일도 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무튼 이렇게 이 가짜표도 들어가고 이제 훔쳐오기도 하고 이런 작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터 미비엔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델을 이제 두 가지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이프렌싱 모델을 통해서는 이제 10.43%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선거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컨스티튜니언시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구 이제 투표 관련해서는 한 7%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0만 표 정도가 이제 가짜 표인데, 거기서 이제 91만 표가 이제 제조된 표고 26만 1290표가 이제 훔쳐온 표로 보인다라고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월터 미비엔 교수의 논문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이게 뭐 4차 논문까지 나왔어요. 조금씩 수정을 했는데, 이건 제가 1차 논문 가지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까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 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막 그러면 좌파들의 공격들이 엄청나요. 근데 이런 붙어있는 투표용지라든가 이준석에 대한 공격 커뮤니티 글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사진을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뭐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기는데 뭐 단일화 할 필요 있냐, 이런 저 병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한 건데, 지금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재검표장에서 이런 표들이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이 수백 장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수백 장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들어가서 개표를 해야지. 지금 뭐 무조건 그냥 안철수랑 단일화 없어도 그냥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빳빳한 투표용지로 이제 싹 갈아치운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첫 번째 개표장에 있었던 표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갈아치운 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재검표장, 여기 파주시 재검표장이란 말이에요. 파주시 을 선거구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투표용지인데, 이게 종이가 다 찢겨지지 않은 상태로 붙어 있어요. 이거는 마치 거기 성북구 을 개표 현장에서 나온 그 투표용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위에랑 여기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끝과 끝이. 이게 영수증 전표를 떼듯이 지금 이런 투표용지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종이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 본드 칠을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종이가 안 찢어진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생기냐? 이 그 작두를 통해서 재단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뭐랄까요? 그 작두 날이 끝이 이가 나가거나 이러면은 마지막 장이라든가 뭐 한 세네 장 정도는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가 나간 부분이 안 잘리기 때문에 그 옆만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쓱 잘라냈는데 여기 나머지는 다 잘려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쓱 나와버리면 종이끼리 이제 붙어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투표용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요? 단일화라고라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막
본드랑 본드로 붙여놓은 투표용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접힌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이런 빳빳한 투표용지들을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짜 투표지를 지금 세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게 빳빳한 투표용지들을 지금 가서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줄간 투표지들 보시나요? 이런 줄간 투표지들. 이런 정말 아니 이거는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줄간 투표용지들이 나오죠.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이건 또 배추님 투표지예요. 배추님 투표지가 지금 이게 파주시에서만 2장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어떻게 받아 보니까 뭐 스캔을 해서 스캔한 게 여기에 찍혔던 거가 아닐까. 참 지금 보면 좀 희한해요. 이 배추님 투표지는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화살표 투표지 이거는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로 지금 인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절대 수사를 안 한다. 예? 절대 수사를 하고 있지가 않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뭐 별의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 후보 무 20대 30대 사전투표율 진보승 공식 깰까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 진보가 이긴다.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무조건 지금 진보가 이겨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진보 좌파 뭐 저는 이 언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진보는 퇴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퇴보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저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광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세계 스타필드까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진보지 사실상 퇴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뭐 아니 광주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광주에 기아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정말 그 놀라운 상황이 아닌데 지지 후보가 무인 20대, 30대가 그렇게 많은데 이준석 지지자들은 20대, 30대 표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이 이렇게 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는 그냥 버리고 갔어야 돼요. 뭐 아니 이준석이 그 윤석열을 만들었다는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지 후보가 없는 20대, 30대는 도대체 뭐예요? 예? 참, 그 20대, 30대가 뭐 30대까지는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안 될 거나 귀찮으면 사실 20대, 30대는 투표하러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네, 무궁화님, 서울시장 보궐 때도 사전투표하면서 박영선 표가 많이 나왔다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윈지코리아의 대표 박시영 씨인가요? 그 박시영 씨가 자기가 얼핏 봤는데 사전투표에서 박영선을 많이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여기 있네요. 이 사람, 아이고, 자꾸 잘못 눌렀는데, 이 윈지 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이 사람, 이 사람이 사전투표가 여해우사하다. 자기가 이 투표하는 거를 힐끔힐끔 봤는데, 박영선에 투표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민주당이 우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서 뭐 이렇게 뭐 검찰에 고발도 되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아마 55대 45 정도로 박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좀 다 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심이 나올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참 웃기는 세상이 된 거죠. 참. 또 제가 아까 몇 명 의원들과 통화를 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었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도장이 밖에 얼핏 나오거든. 이라며 강북 쪽 몇 명 의원들의 통화를 해보다니 민주당 쪽이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다수가 얘기를 전달했고 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거 뭐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은 대충 55대 45 정도로 오늘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정도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영선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 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지금 저도 뭐 사전투표를 안 할 거고 사전투표를 참 이게 뭐랄까요? 지금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사전투표를 진짜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에서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빡세게 이 부정선거를 알려왔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사전투표에서 그 이재명의 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일에서 이재명의 표가 적게 나와야죠. 당연히. 당일에서 이재명 표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당일에서는 이재명의 표가 똑같이 나오고 여론조사처럼 나오고 이 사전에서 뭐 3배 많이 나온다. 이거는 미친 숫자거든요. 이런 결과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과다. 그거는 이제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뭐 여기 블랙필스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정선거 최전선에서 싸우는 오근호 후보님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네, 그 오근호 대표님이 이번에 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지금 나가셨죠? 대통령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 8번으로 나오셨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근호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사정선거에 참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이 숫자 카운터기 이런 것들 이게 뭐 1000단위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1000단위까지 가능한 이런 숫자 카운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카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카운트할 때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지금까지 몇 명을 투표를 했는지를 거꾸로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투표함이 꽉 차면 새로운 투표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투표함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 카운트를 해서 아마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아니면 이런 뭐 참관을 하면서 지금 몇 명이 투표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 투표 사무원들한테 이제 꾸준히 물어보면서 지금 이만큼 투표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여기 확인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 투표 참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세는 거죠. 이게 육성으로도 세면서 이거 카운트 누르면서도 세는 거죠. 이렇게 세서 이 투표함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조금 그렇게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가뜩이나 이게 거기서 이제 카메라 갖다 놓고 촬영하면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삼각대를 세워놓고 녹화를 켜놓고 있는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아마 그거를 못하게 막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 명이 투표하면 늘 때마다 지금 몇 명 투표했습니다. 몇 명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세가면서 말을 하시면 그 뭐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투표자 숫자가 나왔을 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7,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8,000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면 변호사를 바로 불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응? 이거를 같이 소리 내면서 육성으로 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어떻게 7천 명이 투표했는데 18,000명이 되냐? 이런 상황을 조금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막 이렇게 막 빠르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들이 이 부정선거의 야욕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징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꾸준히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지는 않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도 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